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생 이론 채널의 양희원 교수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그냥 턱 막힐 것 같고요. 또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 같은 것이 우리 뱃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런 증상 말입니다. 불안, 또 절망, 우울, 분노도 포함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은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화병의 증상들입니다. 자, 화병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쌓인 그 화를 사귀지 못해서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이다. 자, 몸과 마음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또 한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우선은 우리 마음이 무척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절망감이 생기고요,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마음의 억울함과 한이 생기면 신체적인 증상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몸과 마음은 정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병의 경우에도 마음이 상한 결과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화병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정말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이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 왕조실록에 화병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 이 화병은 또 화증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울화병으로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은 불화자가 들어가죠. 불화자. 자, 화자는 다름 아닌 불이니까요. 예, 마음의 이 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감은 좀 나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있는데요. 지랄발광이라는 말입니다. 자, 원래 의미는 좋습니다. 혼란스러움을 어떤 지혜로 바로잡아서 인생을 빛나게 한다. 정말 좋은 사자 성어이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그 내자, 지랄발광은요, 화병의 의미와 아주 비슷합니다. 지랄이라는 뜻은요, 정신력이 약해지거나 약해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발광이라는 말은 미친 짓을 그냥 마구 해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면 지랄발광을 하기 쉽다, 이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지랄발광을 하겠습니까? 사실 전통적으로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화병의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요, 주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술 처먹고 너무 속을 많이 썩혀서, 아니면 또 시부모가 너무 괴롭히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자식 녀석이 지지리도 말은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또 혹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몽땅 다 해먹고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겠죠. 배우자나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죽어서 또 모진 병이 들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로 가정사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들을 우리가 오랜 기간 억제해 오면서 생긴 그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이 화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 예상도 하지 못했던 코비드-19 상황까지 우리 생활에 겹치는 바람에 온갖 총체적인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다수의 모든 많은 분들이 이런 화병의 증세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용어가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입니다. 자, 코로나 블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증을 말하죠. 한편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는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참기 어려운 이 그리고 분노의 상황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코로나 화병 시대, 제가 그렇게 한번 붙여왔습니다. 코로나 화병 시대.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 또 화병 팬데믹의 시기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참 잘 돌보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또 다스리고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말도 더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세심한 행동으로 또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을 실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인권 존중과 사람의 중성을 자신들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탄생했던 우리 인권 정부가, 대한민국의 인권 정부가요, 어찌된 셈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또 많은 국민들의 화병을 점점 더 위중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마찬가지 사례였죠. 그냥 잘 연출된 하나의 대통령 홍보 프로그램이었다면 오히려 다행이었을 텐데 각본에도 없는 답변들이 그만 툭툭 튀어나오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발언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정인양 사건에 대한 답변이었죠. 입양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인간을 하나의 물건이나 진열된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대단히 유물론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온 국민들 앞에서 드러내고만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 큰 공분을 사고 말았죠. 자,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지 않아도 한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화병천지인 세상입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이중 삼중고의 생활난,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이제 한계치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께서 계속적이고 또 일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화병을 열심히 돋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떠난 지가 이제 25년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을 저는 소중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고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운 고국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대통령님의 행보를 제가 듣게 되는 날이면 이 뱃속 밑구석으로부터요, 불덩이 같은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까지 이렇게 화병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께 간곡한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만큼이나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그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화병의 바로 그 주 원인이 되고 있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사람이 먼저다 하고 외쳐댔던 그 괜찮은 구호, 그 정말 괜찮은 구호를요,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이제 온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실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국민들을 제발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제가 너무 많은 큰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요, 국가가,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화병의 원인이나 우라병의 원인이나 질환 발광의 원인은 되지 않도록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 주셔도 적잖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4년을요, 많은 국민들이 꾹 참고 사용해 왔는데 사용 설명서에 나온 많은 기능들이, 그 약속들이 한 가지도 실행이 되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무 늦어서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그 현실 때문에 또 한 번 화병이 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같으면 그냥 내버려서 밟아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수리를 부탁해보는 심정으로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부디 남은 기간만이라도요,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행복감을 선사하는 정부와 대통령님이 되어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정신병리 목록에서 대한민국의 특별한 정신병리인 이 화병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날을 고대하면서 저의 오늘 인생이론 채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